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번 이 10월에는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런 반등 추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 어떤 그룹들이죠? 바로 이 에코프로 그룹이죠. 자, 더욱이나 지금 이런 호재들이 하나 둘 또 한번 붙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 유로풍 호재가 불고 있다. 그리고 말이 많았던 지금 이 금투세 관련해서 폐지론이 솔솔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2차 전지 그리고 이 에코프로 그룹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런 비관론적인 내용이 많았죠. 근데 이제는 이 투자 심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심리가 변한다라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투자 심리가 변한다, 비관론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은 수급이 쏠릴 수 있다. 수급이 어떤 부분입니까? 관심의 척도가 될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단연 주가에도 호재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 이런 전망적인 부분들을 하나 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이 유로풍 호재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 지금 이 유럽 전기차 유턴에 다시 뛰고 있는 K배터리다. 자, 지금 이 주요 2차 전지 종목들의 일주일간의 이런 수익률들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자, 9월 말 기준이요. 자, 전부 다 대형주들이죠. LNF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LG에너지 솔루션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했을 때는 지금 이 반등은 그냥 저점 매수에서 들어온 이런 반등일 뿐이다라는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이게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와주고 있죠. 자,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이 유럽 쪽에서도 이런 호재들이 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전기차 지원 정책에 훈풍이 불고 있다. 자, 독일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전기차 구매 시에 6,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정책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죠. 지금 이 6,000유로면 거의 뭐 하나로 따졌을 때 한 90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자, 이런 보조금 혜택이 있다라는 건 전기차 시장에 다시 한번 붐이 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미국의 대선이죠. 해리스 우세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되면서 2차 전지에는 당연히 호재다. 자, 반대로 이 트럼프가 우세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집권 시에는 이 IRA에 대해서 손을 볼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당연 2차 전지 그리고 K배터리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자, 해리스가 우세다? 단연 공약주였던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는 호재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유로풍 미국발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많은 금투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자,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이런 속보가 나왔었죠. 금투세 관련해서 유예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폐지로 가닥을 바꾸고 있다. 자, 결국에 계속해서 이 말을 바꾸고 있지만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지지율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죠. 자, 결국에 지금 이 1,400만이 넘는 이 국내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의 민심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자, 더욱이나 지금 이 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해서 회의, 토론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지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왜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금투세 시행하면은 증시가 빠진다, 그럼 인버스를 투자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나왔고,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또 한 번의 지지율의 하락이 불가피하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유예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폐지를 해야만 지지율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왔던 거겠죠. 자, 근데 지금 이 금투세가 왜 문제냐면 국내 증시의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왜냐? 지금 이 금투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금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현재 엄청난 자금 이탈이 나와주고 있죠. 자, 거래대금이 국내 증시가 10조 원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자금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미증시 그리고 코인 시장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결국 이런 식으로 자금이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 증시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런 자금적인 이탈 그리고 자금 유동성,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활성화를 시키려면 유예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폐지가 나와야 됩니다.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우리 여러분들도 한 번씩 체크하셨을 텐데, 자,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얘들이 자금 이탈을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폐지로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면 국내 증시 다시 한번 활발해질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자, 그렇게 된다라면 단연
그러면 지금 이탈하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와주고 있죠. 자, 헌데 이런 자금적인 부분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 또 한번 2차 전지 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던 이 금투세는 일단 당장에는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쪽 전 세계적으로도 내연차 퇴출이 빨라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기차 전환 정책을 펴고 있다. 자, 다가오는 2035년부터는 내연차를 아예 이제는 팔 수 없는 법안을 지난 2021년 마련해서 추진을 했죠. 근데 지난해 7월에는 유럽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이미 되었단 말이에요. 자, 통과가 되었다라는 건 지금 이 부분은 진행을 해야만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지금 뭐 캐즘 현상이다라는 말이 나와주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판매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부분입니까? 미국에서 중국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죠. 자,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무려 100% 관세를 때리겠다. 자, 지금이 지난 9월 27일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죠. 자, 미국 정부가 이날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무려 102.5% 그리고 뭐 철강, 알루미늄에도 이렇게 25% 관세를 적용하겠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기존 대비해서 이미 4배 이상 인상이 된 수치라는 거예요. 자, 전기차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25% 정도였죠. 헌데 100%까지 4배가 대폭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중국산 전기차를 이렇게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사 이익은 단연 이런 K 배터리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지금 이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K 배터리주들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테슬라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최근에 이 테슬라의 주가가 심상치 않죠. 다시 한번 테슬라가 이렇게 시대가 오는 거냐? 한 달 반 사이에 무려 30%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올해 초 1월부터 엄청난 하락이 나왔고,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테슬라 이제 망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와줬는데, 자, 한 달 반 만에 주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올해 초의 주가를 넘어섰죠. 자, 결국에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주가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헌데 테슬라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더욱이나 이번 이 10월에는 테슬라의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주가에 또 한 번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0월에 3대 빅 이벤트가 남아 있다. 10월 2일에는 3분기 전기차 인도량 발표가 있죠. 자, 지금 이 올 상반기에는 7% 이상 하락이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가 실적이 빠지니 주가 당연히 빠졌던 부분인데, 자, 이번 3분기에는 다시 한번 8% 이상 상승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이 전기차 인도량이 높아진다라는 건 판매율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캐즘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로보택시에 대한 사업 일정이 있죠. 10월 10일 예정이 되고 있는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다. 자, 로보택시가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이 자율주행이죠. 자, 이와 관련된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테슬라 주가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10월 18일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엄청난 큰 변곡점이 나올 거예요. 자, 물론 이런 캐즘 현상이 있었다 보니 실적이 한 번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나와주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긍정적으로 나와주겠죠. 더욱이나 그렇게 된다면 다가오는 4분기에는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이 테슬라, 특히나 이 2차 전지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에코프로그룹 개별적인 이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 최근에 이 중국 거린메이와 손을 잡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조금 있었는데 왜 그런 거죠? 중국 기업과 왜 손을 잡았냐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 IRA의 수혜를 받아야만 하는데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 왜 중국 기업과 손을 잡았냐? 자, 결국에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자라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니켈이 어떤 부분입니까? 필수 소재죠. 리튬과 함께 필수 소재인데 니켈 재련 공정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이 부분이 어딥니까? 중국 기업과 손을 잡았지만 인도네시아 소재의 니켈 재련소 그린에코 니켈에서 받아오는 거죠. 자, 인도네시아가 니켈 세계 최대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국가죠. 지금 이 국가에 대해서 그린에코 니켈이라고 진출을 한 모습이고,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디랑 연관이 됩니까? 바로 이 전구체예요. 자, 올해는 제가 양극재가 아니라 전구체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 이 전구체에 대해서 IRA에 충족을 시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전구체 만들려면 니켈이 필요하죠. 니켈을 지금 이 인도네시아 그린에코 니켈에서 받아온다. 그러면서 이 전구체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바로 왜 중국 기업과 손을 잡았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지금 이 까놓고 보면 그린에코니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분 확보를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IRA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75% 이상의 지분을 보유 시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에코프로 지금 이 이동채 전 회장이 노리고 있는 게 뭐다? 75% 이상을 지분을 확보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손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 전구체 IRA에 충족을 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이 많았던 에코프로 BM, 바로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이 나와주고 있다. 2차전지 비관 심리가 변했다. 자 지금 이제는 이전 상장에 대한 예비심사 신청을 하고 연내에 이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주고 있죠. 자 코스피 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다 안전한 종목으로 등극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더욱이나 이 외국계 자본들 지금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들어오겠죠. 자 이런 부분들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이런 물량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이런 리스크들이 하나둘 해소가 되고 있죠. 자 에코프로머티 주가가 빠지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 안 좋지 않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에코프로머티가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공모가 대비 다시 한번 3배 이상 올라왔다. 그리고 경영 리스크 이동채 전 회장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했죠. 자 그리고 헝가리 쪽에 에코프로 글로벌에 대한 합병까지도 마무리를 지었고, 이런 리스크들을 하나둘 해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내에는 코스피 이전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 LF 배터리 관련해서도 수혜가 있죠. 자 현대기아차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LF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해서 개발적인 협력을 이어간다. 현대기아차, 에코프로 BM 그리고 현대제철이 협력해서 자 폐기되는 이런 고철을 재활용해서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LFP 배터리 양극재 신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자 지금 이 국가적인 기술 개발인데 에코프로 BM만 유일하게 들어간 거죠. 자 결국에 지금 이 LFP 시장 누가 먹고 있습니까? 중국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탐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결국 LFP 배터리가 저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생각보다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잡겠다라고 마련된 바로 이런 협력적인 체계이고, 자 캐즘 돌파를 위한 LFP 신규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결국에는 이 하반기의 모멘텀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해리스 트레이드, 지금 해리스의 우위가 점쳐지고 있죠. 자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강세 모습은 여전히 계속해서 나올 거다. 자 그리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제는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미래지향적인 산업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전기차도 미래지향적인 산업이죠. 자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저점 매수세에 반등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무려 15개월간의 조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간도 길었고 하락의 폭도 컸죠. 자 그러면서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수급이,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쓸어담고 있는 건 누구다? 바로 2차 전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전구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산화를 시킬 수 있는 기업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에코프로머티, 두 번째로 에코앤드림이 있는데, 에코프로머티가 어떤 회사입니까? 에코프로 그룹의 자회사죠. 결국 이렇듯 모든 부분을 따져봤을 때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하반기에는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 더욱이나 2차 전지 가운데 그 대장주는 누구다? 에코프로 그룹일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 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모두 다 저점을 높여가기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최근까지는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던 에코프로 HN 최근에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자 지주회사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 양극재 에코프로 BM도 모두 이렇게 순차적으로 반등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물론 주식에 100%는 없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이 중국을 엄청난 관세를 때리기 시작을 했다. 유럽 쪽에서도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 혜택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테슬라의 주가 역시도 심상치 않다. 모든 부분을 총합해서 봤을 때 2차 전지는 이 하반기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국내 기업 중에서 이 기술력이 독보적이고 모든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이런 에코프로 그룹,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상승세 나와줄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에코프로 그룹 관련해서 10월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바로 이 유로풍 호재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금투세 문제가 많은데 결국에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중요한
중요한 게 2차 전지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변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10월 그리고 더 넘어서는 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우리 여러분들 투자에 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더욱이나 이렇게 영상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 장중에 우리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죠. 자, 지금 이 공부방에서는 실시간적인 이런 시황들은 물론이고 주도 섹터들 그리고 정보들 그리고 어떤 이슈가 떴을 때 이런 식으로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자, 그리고 장중에도 실시간적으로 지수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왜 지수가 밀리고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 이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종목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곡물위기 비상, 지금 이 세 종목 오늘도 급등 중이다, 정확히 타점까지 잡아드렸고 이런 식으로 상승 중에 있죠. 자, 이렇듯 이 텔레그램방에서 저희가 당일 주도주들 급등주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단연 이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겠죠. 단타 매매에 유용하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적인 브리핑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른 이런 가장 빠른 정보들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현 시점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관심 종목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방에서도 상세적인 이런 브리핑이 나가고 있으니 주식을 하고 계신다라면 분명 이런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자, 장중에도 이런 부분들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방 입장을 해 주시면 되시고, 자, 물론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 부담 없이 입장해 주시면 되시고, 우리 여러분들 제 영상에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 시청 후에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가 있죠. 휴대폰도 동일할 거예요. 자,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무료 텔레그램방 공부방 링크를 올려 놓았으니, 자, 이렇게 클릭만 하시게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입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장을 하시고 장중에도 주식 관련 이런 공부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